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전력은 아직 부족하지 않았고 이 기술은 너무 이르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연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에 걸친 도전이 바꾼 대한민국 전력망의 기준 765kV 초고압 송전 기술. 한국전기연구원의 위대한 유산 765kV 초고압 전력 설비의 국산화. 1979년 대한민국 에너지 인프라의 정비를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력량이 엄청 늘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765 송전선로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3, 4kV 송전선로가 충분하다고 하는 반대 목소리가 많았죠. 초고압 송전 전압 격상 사업. 2002년 4월 26일 세계 최초 765kV 2회선 운전에 성공하기까지 22년간의 대장정을 가능케 한 원동력의 이야기. 765 같은 경우도 이런 국산화 기술이 없다면 결국 외국에 종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765 기술은 꼭 국산화하는다고 정책적으로 정했고 그에 밀어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춥고 험한 그런 현장에서 같이 고생해서 이제 그런 우리 연구진 모습이 가끔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네, 한국전기연구원 전기기기연구본부장 주문로입니다.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방전 현상을 제대로 이제 관측하려면 이제 어두운 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 같은 경우는 평일 야간에 시험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2005년 이전에는 평일 낮에는 TV 정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65 송전선로는 근데 TV 전파장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같이 낮에 방송하는 시간에 저희가 765 송전선로 부근에 가서 그런 측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하면은 그런 765 선로가 실제로 강원도라든가 산간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서 직접 측정차를 갖고 가서 굉장히 좁은 농로라든가 산악지형에 가서 실제로 춥고 험한 그런 현장에서 같이 고생해서 이제 그런 우리 연구진 모습이 가끔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를 처음 건설한다고 했을 때도 반대나 이게 과연 필요한가는 우려의 목소리가 참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 그 고속도로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듯이 765 송전선로도 처음에 계획할 때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 벌써 해야 되나는 우려의 시선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지만 경부고속도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 전기산업에 대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듯이 이 초고압 송전선로도 반드시 국산화해야겠다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은 765 송전선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내 중전기 업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전력기기를 성공적으로 공동 개발한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친환경 송전선로를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로가 이제 건설하고 나면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전기 환경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상용화 이전에 철저한 실증 시험을 거쳐도 이런 문제를 미리 차단했고요. 덕분에 이제 실제 송전선로를 건설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연구실에서 기술을 완벽하게 개발했다고 해도 막상 그 거대한 철탑하고 송전선로가 이제 동네에 들었으면은 거주하시는 주민분께서는 소음도 크게 들리고 전자계 걱정도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민원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 달려가서 객관적인 측정 데이터를 직접 보여드리고 안심시켜드리고 만약에 또 실제 시공이 잘못돼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곳이 있다면 저희가 가서 직접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기술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드렸고요. 그렇게 발로 뛰면서 현장 주민분들의 그 수용성 문제를 하나하나 풀었던 과정이 참 어렵고 고된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송전선로 신설은 지금도 절실한 필요한 상황이고요. 전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너무 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765 교류 송전선로를 추가 건설하는 건 거의 이제 국내는 불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전작의 문제가 조금 영향이 없는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를 방향을 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765 교류 송전 기술에 대한 그래서 이제 R&D 역할은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최근에 이제 때마침 미국에서 전력 설비들이 아까 60년대부터 상용하다 보니까 지금 노후화가 돼가지고 대정전 사고도 나타나고 그래서 현지 교체 수요하고 신설이 급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우리는 지금 가장 세계에서 765를 가장 지금 성공적으로 한
사례를 보니까 저희 나라로 검색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운전 데이터와 기술력을 벤치마킹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국내 내수 시장보다 미국이 더 크죠. 그런 미국 시장에 우리가 이제 한 노력이 만든 기술이 글로벌 무대에 새롭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765로 더 1000km도 더 높은 전압도 좀 765는 아마 5개 정도 나라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한 1980년대부터 765kV 송전 기술을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핵심 기술 무조건 미국이나 일본 가서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거나 또 비싼 돈을 주고 수입해오는 수준이었는데요. 근데 이 765 송전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전 세계 어디 내라도 손꼽히는 초고압 송전 기술 종주국의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듯이 765 송전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후 이제 해외 사업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 성공 DNA를 심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65 교류 송전이라는 기술을 국산화시키고 지금은 이제 차세대 초고압 직류 송전인 HVDC 기술 연구가 한창인데요. 이러한 765 송전 기술 성공 경험이 아주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이제 다음 연구자들도 이런 HVDC 송전 분야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전기가 우리 경제 성장의 핏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열릴 AI나 탄소 중립 시대의 전기는 그야말로 국가의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전력 수요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 캐리의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65 송전 기술 처음 시작할 때 주변에서 대부분 무모하다고 했지만 결국 대한민국 전력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후배님들도 당장 눈앞에 그 실패에 일비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묵묵히 버텨서 쌓아 올린 여러분의 큰 데이터 하나하나가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고 또 여러분만의 765kV를 꼭 세워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가 전기 산업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캐리의 위대한 유산. 미래시대 전기와 세상 일렉트리파이드 월드의 중심 한국전기연구원.